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OECD하고 세계은행이 경제전망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먼저 OECD 분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저희가 이제 OECD라고 부르는데, OECD가 이제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1.5% 전망을 했는데요. 예. 요게 지금 OECD가 올해의 그 성장률 전망치를 최초 발표를 했던 게 2021년 12월이었는데, 당시에는 아마 2023년 가면 한국이 성장률 한 2.7% 기록을 할 거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번째 수정 전망치를 냈는데요. 5번 내내 지금 연속해서 떨어뜨렸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처음에 2.7%에서 지난해 6월에 2.5%로 낮췄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에 2.2%, 11월에 1.8%, 그리고 올해 3월에 1.6%로 낮췄는데 또 석 달 만에 이제 1.5%로 이제 5번째 연속 지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걸 보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한국 성장률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OECD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ECD가 이렇게 낮춘 이유를 더 밝혔는데요. 네. 이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것도 지적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4월 들어서 3.7%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고, 또 이제 공공 개인 서비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이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내수가 좀 나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또 낮췄습니다. 네. 2.3%로 봤는데 이번에는 2.1%로 0.2% 포인트를 낮췄는데, 결국 하반기를 거쳐서 내년까지 갈 때도 한국 성장률은 그다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는데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올렸잖아요. 네, 사실 이게 좀 더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차례 연속으로 낮췄는데,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에서 2.7%로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해 6월에 올해 세계 성장률 2.8%로 봤다가 지난해 11월에는 2.2%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에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금 2차례 연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에서 2.6, 2.7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OECD가 그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글로벌하게 한풀 꺾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가계, 기업 심리가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도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2차례 연속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올렸고요. 네. 국가별로도 보니까 미국을 1.5에서 1.6, 유로존을 0.8에서 0.9, 중국도 5.3에서 5.4로 이렇게 각각 0.1%포인트씩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세계은행 전망은 어떤가 궁금한데요. OECD랑 비슷합니까? 네, 세계은행은 이제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고, 예. 이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1월에 1.7%를 내다봤었거든요. 예. 올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이 1.7이 될 거다 봤는데, 이번에 발표는 2.1로 0.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보다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가 빠르고, 또 미국의 소비 회복에 따라서 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번에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OECD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는 끌어올린 겁니다. 또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하면은 뭐 중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들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떨어집니까? 네, 이게 참 낯선 현상인데요. 네. 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가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제 비동조화되는 현상, 저희가 최근에 참 못 봤던 그런 좀 상황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어쨌든 지금 반등의 흐름을 올라탔는데 지금 한국 경제는 여기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좋으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OECD 전망을 보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한국 경제 성장률 더딘 이유, 수출이 예상보다 올라오지 않고 있다. 결국 이제 이런 얘기고요. 예. 우리가 1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이제 민간 소비가 좀 살아나서 성장률이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수출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 계속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상황 나아지지 않으면 만약에 하반기에 내수가 조금이라도 꺾이게 되면 성장률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내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에 물건을 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우리 수출이 증가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에 당분간 무역 수지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하고 호주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를 올렸어요. 이 영향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지난 7일이었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 캐나다 은행은 올해 3월과 4월 2달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0.25%포인트 올렸는데, 시장은 이번에도 동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이유, 근원 인플레이션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쯤은 올리지 않으면 다시 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금리를 올렸고요. 네. 다음 달에도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도 지난 6일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3.85%에서 4.1%로 0.25% 인상했는데, 호주는 지금 2달 연속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호주도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안 돌아오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캐나다와 호주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연준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뭐 미국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 긴축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경제에도 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이 지난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당분간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사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좀 경제 분위기가 좀 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긴축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 경제에 일단 긍정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는 곧 물가 상승률이 2%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OECD는 또 내년에 한국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일 테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그러니까 내년도 오히려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네. 한국은행은 지금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어요. 더 안 올리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동결하면서도 총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거라 생각하지는 말아라고 일단 경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 캐나다가 금리를 올렸고, 지금 연준이 이제 다음 주에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 간 금리 역전차도 더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미국이 한 번만 더 금리 올리더라도 2%까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당장은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금리 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고혈압과 같은 거라서요. 이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어떤 이제 충격이 오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차이가 너무 이렇게 큰 상태로 유지가 되다 보면 우리 경제에 약간만 약점이 있어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하느니 국회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여기도 보면 이번에 금리 인상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위험 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잠재 리스크로 남아있다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아직 해소하지 못한 리스크, 대표적으로 여전히 물가 수준, 특히 근원 물가 수준이 이제 높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도 이제 자칫하면 이런 지금 전반적으로 석유로 물가는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네. 아시다시피 외식 물가라든가 서비스 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담들이 하반기에 이제 전이될 위험을 하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면서 정말 이걸 또
꺾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이 고민을 지금 한은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올리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일단 더 이상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사실 그런 기대 때문에 최근 뭐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한은이 깜짝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역시 영향을 받겠죠.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 지금 보면 호주랑 캐나다 금리 올리고 연준도 금리 올릴 것 같아 이런 우려가 크다 보니까 코스피 사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우리 주식에서 많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까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또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들이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는 이제 파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지도 모른다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다시 또 이제 위험 선호를 좀 회피하려는 또 그런 분위기가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건 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하고 며칠 뒤가 다르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 수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이 문제로 좀 돌아오면 내일 4월 경상수지가 발표돼요. 어떻게 좀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경상수지 보면 1월이 적자였고요. 3월이 흑자였는데 그래서 지금 1, 2, 3월 합친 1분기는 우리가 누적해서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적자 지금 11년 만에 지금 처음인데 한국은행은 이제 지난달 얘기하기를 4월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적자는 안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과연 그럴까라는 좀 우려가 드는데요. 우리가 통상 이제 4월은 국내에서 나가는 배당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4월 보면 무역 수지, 그러니까 상품 수지 적자가 지금 클 것 같고 또 서비스 수지도 지금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적자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배당까지 많이 나가면 적자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상품 수지는 무역 수지랑 좀 달라서 이게 많은 그 무역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품 수지는 또 플러스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생각하면 역시 좀 적자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만. 예. 하지만 또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요. 예. 일단 뭐 내일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내일 만약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한다면 이게 또 한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